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 날짜가 2022년 7월 22일 금요일이네요. 정치 논평 꼭지로 한 말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금년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이라고 하는 것을 6월 달까지 19번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도발 이후에 40일 동안 아무런 추가 도발이 없었어요. 자, 6개월 동안 19번이면 한 달 평균 3번이 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니까 40일 동안 도발이 없었다라는 것은 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그리고 그 외에 이것과 상관이 있어 보이는 조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예전에도 제가 이제 관련해서 쭉 다룬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엑셀 파일에다가.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금년에 2022년 1월 5일부터 시작됐죠. 그리고 6월 12일이 마지막이에요. 이때까지 19번을 쐈어요. 다양하게 쐈죠. 뭐 순항 미사일, 극초음속, 그리고 몇 년 동안 안 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도 쐈죠. 예. 그 사이 한미일 외무회담도 있었고 올림픽도 있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뭐 서훈 전 안보실장이 미국을 가는 일도 있었고 정권이 바뀌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리스트를 기본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날짜는 거의 맞을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세부 사항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 보도들로 보면은 초기 보도하고 중간 보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후기 그 한참 지나서 하는 보도에서 보면은 그 북한의 발사체의 성격에 대해서 입장이 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건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게 19번 쐈다는 게 얼마나 많이 쏜 거냐. 우리는 북한이 자주 쏘니까 늘 쏘는갑다 싶으지만 금년은 특별합니다. 더더욱. 예,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잘 몰라요. 그죠? 쐈다 그러면 쐈다 그렇게 알고 있고 NSC를 했다. 청와대나 뭐 대통령실에서 그럼 그랬나 보다. 예, 국방부 대변인 성명이 있고 뭐 그 정도 알고 있죠. 그거 이상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주죠.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자, 이 사진은 이게 민주당의 아마 김민기 의원이 지난 1월인가 국회에서 사용했던 자료예요. 여기를 보면은 복잡한데 다른 게 보실 게 아니고 밑에 보시면은 지난 12년간 북한이 총 68번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12, 13에서 22년 1월까지예요. 그 당시 1월이니까. 왜냐? 1월 달에 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예외적이어서 이 의원이 자료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12년에 2번, 13년 없었고 14년 7번, 15년 2번, 16번 16번. 이때 뭔가 있었던 거죠. 그죠? 17년에도 16번, 18년 없었고 19년 13번 쭉 이러다가 22년에는 전반기에만 19번이에요. 전반기 6개월 분량만 가지고 지난 10년간 1등이 된 거예요. 순위가. 자, 그 말은 2022년 즉 올해는 엄청나게 뭔가가 있다. 그걸 느끼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리스트를 한번 더 보여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몇 가지 주요한 이제 지적할 점이 있어요. 1월 20일 날 뭘 했느냐? 북한이 지금 이제 2018년 이래로 핵실험을 안 했었고 ICBM을 발사를 안 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뭐 국제사회랑 약속을 했나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스스로 약속한 거예요. 왜냐? 트럼프 시절에 북미 종전 협상을 했거든요. 그 협상 중에는 성의를 보이는 입장에서 그걸 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발사를 안 했는데 2018년 이래로 작년 말 북미 종전 협상이 여러 가지 이유로 쫑이 납니다. 그래서 북한이 다시 쏘기 시작한 거예요. 미사일을. 그러면서 1월 20일에는 그동안 쏘지 않았던 3년간 쏘지 않았던 핵실험하고 ICBM 아직 핵실험까지는 안 했죠. ICBM 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실제 쐈습니다. 그것도 신형으로 화성 17호라고. 예. 그래서 이것은 북미 종전 협상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다. 금년도에 19번이나 쏜 것은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넘버원 이유입니다. 네. 자, 이게 이제 1월 20일 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ICBM 핵실험 유예 조치 해제를 시사했다. 예. 그리고 MBC 뉴스에 잘 나와 있죠. 18년 4월에 핵실험 ICBM 발사 중단 선언을 했다. 왜? 트럼프와 북미 종전 협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보면은 2월 달에 발사가 거의 없었어요. 한 번 빼고는. 예. 이게 보시면 1월 30일 다음에 2월 27일이죠. 자그마치 27일 동안 공백이 있었어요. 한 달에 3번씩 쏘던 게 2월 달에는 거의 안 쏜 거예요. 예.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일단 그때 중국에 동계올림픽이 있었어요. 2월 4일부터 2월 24일이라는 동계올림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적을 피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것도 24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의 행사가 있을 때를 피한 거예요. 자, 그것이 한 이유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2월 12일 날 보면은 우리 하와이에서 갑작스럽게 한국, 미국, 물론 미국이 소집한 거죠. 일본 외무장관 회담을 급하게 했어요. 예. 저는 이게 상관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요. 자, 이 사진이 그 당시 한미일 3국 외무회담을 다뤘던 제 영상입니다. 자, 그때 앞뒤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되겠어요. 자, 그때는 2월 달임을 이제 염두에 두시기 바래요. 제가 왼쪽에는 북한이 미사일 2022년 금년 들어서 올해 들어서 미사일 발사한 거를 쭉 나열을 한 거예요. 1월 5일부터 시작됐죠. 쭉 해서 당시 2월 달을 들어가는 시점에서 7번을 발사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1월 20일 날, 자, 우리 그냥 핵실험 할 거고 ICBM도 계속 실험할 거다. 이때까지 했던 유예 조치 해제라고 이야기해서 강경책을 나선 것이죠. 저는 북미 간의 종전 협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다다랐고, 그것이 선언으로 북미 평화 협정으로 진행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른쪽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었던 중요한 사안들을 나열한 거예요. 시기적으로 맞춰서. 우크라이나 긴장이 계속 고조됐죠. 그래서 북한이 그러면 우리는 핵미사일도 실험할 것이고 ICBM도 실험할 거다 했더니 미국에서는 대북 강경파 주한대사 임명했죠. 지금의 주한대사입니다. 예. 그런데 1월 26일 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내전의 휴전 선언을 해요. 예. 그때 유럽 국가들이 나서서 이런 건 거의 보도가 안 되죠. 그 다음 미국과 EU 에너지 공동성명을 발표를 함으로써 양쪽에 선언을 했죠. 그때 독일 수상이 미국하고 그랬죠. 그때 이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푸틴 만나러 가고, 그래가지고 미국은 LNG를 많이 생산하지만 팔 데가 없어요 지금. 시설도 부족하고 갑자기 생산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유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서명을 합니다.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전이 끝나는 것 같다 라는 예측이 대부분 가능했었어요. 그러자 북한이 마침 강경 노선을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던 시점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1월 30일 날 화성 12호 이제 ICBM에 준하는 것을 발사하면서 스케일을 키웁니다. 예. 그때 2월 12일 날 한미일 외무회담이 하와이에서 갑작스럽게 열려요.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전이 종전될 것으로 보였고, 다시 미국의 관심이 북한 쪽으로 넘어온 거죠. 자, 그 기간이 올림픽 개막하고 올림픽 기간하고 겹쳐요. 예. 그래서 올림픽 때문에 북한이 안 쐈을 수도 있고, 한미일 외무회담의 저 주요 의제가 저는 북미 종전협정이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많이 섞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또 쫑이 났느냐? 예상과 다르게 푸틴이 휴전 협정을 한 이후에 마음을 바꿔서 우크라이나를 반드시 손보겠다라고 침공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일이 다시 한미일 외무회담이 만약에 북미 종전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한미일 간의 조율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것도 쫑이 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 러시아가 다시 중요해졌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참. 그러자 쫑이 난 것을 확인한 북한이 2월 27일 날 전술탄도탄을 다시 발사하면서 다시 시작됐고, 그게 화성 17호까지 이어지면서 금년에 19번이나 발사를 하게 됐다
라는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참고하실 만한 의견이 될 겁니다. 당연히 100점짜리 답안지는 아니겠죠. 예. 자, 그래서 한미 정전협정이 코미테까지 갔었다라는 걸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갔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 이 보십시오. 예전에 이제 사용했던 슬라이드인데 2021년 12월 29일 날 되게 예외적인 기자회견을 우리 외교부 장관이 합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종전선언 문안 한미 간 사실상 합의, 이거는 북한도 합의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리를 놓고 있는 거니까. 예. 한미 간 합의했다는 것은 북미 간 합의했다는 뜻입니다. 예. 단지 우리의 역할이 가운데서 중재자구나, 협상을 중재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확인하는 정도의 그건 있었죠. 이 언급에 대해서, 즉 이 말은 뭐냐면 다 하기로 해놓고 이제 날짜만 잡으면 되는데 왜 갑자기 발을 빼느냐, 미국이,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백악관의 답변을 이랬죠. 종전선 언급에 대해서 대화 전념이라고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다시 쏘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게 우크라이나 사태와 상관이 있었고, 2월달 1월 말에 들면서 우크라이나전이 적당히 러시아도 러시아의 명분을 챙기고 미국도 미국의 명분을 챙기면서 끝날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은 강경책을 선포하면서 핵실험, ICBM 발사를 선포했고 할 수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이 이쪽으로 급하게 달려온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바람에 이마저도 쫑이 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북한은 행동을 옮기죠. 그게 여태까지의 상황이에요. 우리에게 정권이 바뀐 거 이건 별로 상관없습니다. 예, 예. 자, 여기서 영국 이야기를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 보면은 이 블룸버그에서 나온 건데 금년 6월 3일 날 나온 기사예요. 이 제목이 뭔고 하니 김정은이 영국 여왕의 아마 취임일인가 그럴 거예요. 취임일을 기념하는 친서를 보냈다는 거예요. 블룸버그 국내도 보도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했는데 이게 왜 독특한고 하니, 예전까지도, 왜냐면 2001년에 영국과 북한이 수교를 했거든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수교 21주년이에요. 두 나라 간에 수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외교 관계가 있고 대사도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중요한 날에, 즉 북한의 국경일에도 영국 여왕이 축전을 보내고 이런 사이예요. 우리가 보도를 잘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이때도 이제 북한이 계속 보냈는데, 이날 금년에 특별한 점은 뭐냐면, 여태까지는 북한은 지금 이제 뭐랄까 법상으로는 김영철이 최고의 수장으로 돼 있어요. 물론 실권자는 김정은이죠. 근데 이번에는, 이때까지는 항상 김영철 명의로 보냈는데 이번에는 김정은 명의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 상당히 그 이야기를 이 블룸버그 통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작년에 국내 기사를 탄 적도 있었죠. 북한의 그 국경일 날 영국 여왕이 지금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영국 텔레그래프 보도인데요. 예, 축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이걸 보냈어?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미국 쪽의 자료를 보면은 계속 보냈어요. 계속 보냈는데 이 받은 사실을 공개한 게 북한이 이번이 처음이었었어요.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이죠, 이때. 예. 그래서 북한이 잠시나마 김정은이 양복 입고 나오고 그랬죠. 예. 북한은 그때 종전선언이 되리라고 본 거예요. 국제사회의 편입이 가능할 거라고 본 거예요, 이때. 예. 그래서 이걸 특별히 공개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해석하지 않으니까. 그랬던 김정은이 금년에, 한 달 전에 다시 자기 명의로 또 보낸 거죠. 1년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죠. 세계 역사의 대전환기다. 큰 변화가 있는 시기다.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이게 지난 1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다시 자기 이름으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영국 여왕한테 처음으로. 영국을 자기 편에 세워두고 싶은 것이죠. 미국, 영국, 일본은,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이 앵글로색슨 이제 파이브 아이즈라고 하죠. 캐나다까지 포함해서 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는 딱 그런 보조를 잘 맞추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특징의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해양 세력이에요. 전부 다 섬나라죠. 유럽을 대륙이라고 봤을 때. 그 알력 관계가 있습니다. 예. 영국은 눈치가 빨라요. 네. 그래서 이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미 간의 우호적인 움직임이 감지가 될 수 있다. 라는 신호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영국이 그 역할을 해라. 예. 자, 그러면서도 한국에서는 또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이거는 7월 17일, 며칠 전이죠. 지난주네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콜린 크룩스라고 주한 영국 대사입니다. 말씀드렸죠. 2001년에 북한하고 영국이 외교 관계를 맺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 오기 전에 북한 대사였어요. 근데 한국으로 발령받아 온 거예요. 네. 밑에 나오는 자막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당시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하노이 회담, 자 종전 협정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그리고 그게 기대를 담뿍 받고 있던 그런 미팅이었죠. 결국 그게 안 됐죠, 잘 마지막에. 그래서 북한이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그 문턱에 갔었다는 거예요. 그 문턱에. 그래서 작년 12월에는 우리 외교부까지 나서서 왜 이러냐 하기로 다 돼 있던 건데 합의 다 해놓고 왜 이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미사일을 북한이 40일 동안 쏘지 않는 기간 동안, 그리고 영국 여왕한테 편지를 보낸 그 이후에 영국 대사가 우리나라 공영방송과 방송에 등장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창한 한국말로. 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타이밍이 절묘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독립된 사안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 공영방송의 영국 대사가 나와서 북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예.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이틀 뒤에 7월 19일 날에는 지금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에 와서 지금 LG 여기 이제 어디죠? 강서구에 있는 LG 연구단지에 와서 공급망 다변화에 대해서 연설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대통령 만나고 그 다음 경제부총리 만나고 뭐 기타 등등을 만나고 갔어요. 하루 이틀 만에. 이 사안이 독립적으로만 발생을 했으면은 지난 바이든의 이제 방한 이후에 미국은 지금 공급망 다변화를 하려고 하죠. 공급망 다변화가 뭡니까? 핵심적으로 미국에 필요한 것들을 중국이 너무 많이 기대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없이는 미국이 돌아가지가 않는다. 그래서 우방국들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을 맡아서 좀 해달라, 이거거든요.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자 하는 전략이에요. 그게 공급망 다변화의 핵심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북한이, 제가 보는 시각은 뭐냐면 공식적으로는 그런 입장으로 왔어요. 예. 재무부 장관이면 집에 가계부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집으로 따지자면. 근데 이 내용을 사실은 산자부 장관이나 다른 장관이 와야 돼요. 아니면 좀 더 높은 레벨이 오든지. 재무부 장관은 수지를 맞추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언론에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재무부 장관이 이 주제를 가지고 온 데에는 조금 어색하다. 거기다가 북한이 40일 동안 미사일을 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왔다. 영국 대사가 저런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흘리는 마당에 왔다. 그리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북미 간의 추가 협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상황에 와서 왔다. 뭔가 체크하려고 왔다. 재무부의 관심사와 상관된 것을. 근데 지금 그런 말은 안 하고 있죠. 산업자원부와 상관된, 상무부와 상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은 이 재무장관의 방한 목적의 50% 또는 3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 외의 목적으로 제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환율, 또 통화 스왑, 이런데 이게 이제 우리 현안 중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의 주요 업무 분야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는 좋지 못해요. 예. 그런 면에서는 제닛 옐런이 관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한국의 협상 내지는 압박을 가해서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주기를 종용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부분들이 나머지 50% 70%가 아니겠느냐. 그녀의 업무 분장을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트럼프보다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 바이든의 참혹한 현실이 있죠. 그리고 11월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예. 그 선거에서 지금은 한 대여섯 석 정도로 해서 우리말로 하면 국회의원 의석수가 미국은 이제 근소하게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데 지금 지지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최저치를 기록한 거거든요. 트럼프보다 낮으니까. 거기서 다수당의 위치를 잃게 되면은 바이든의 정치 생명은 끝난다고 볼 수 있어요. 재선은 꿈도 못 꿀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이든은 재선을 시도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요. 왜냐? 트럼프도 나오겠다고 하니까. 예. 근데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바이든이 더 맞은 선택인데 미국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안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은 큰 이벤트가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고 어떻게 보면은 푸틴한테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끝날 줄 알았는데 돌아서서 뒤통수를 때린 거거든요. 예. 자, 그런 면에서 미국이 화가 난 건 이해를 하겠지만 이게 교착 상태란 말이에요. 지구전으로 들어간 상태예요. 전 세계의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그 와중에 러시아와 중국이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미국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두 나라를 다 압박한다? 그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 동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군사적으로만 보더라도 중국의 부상 때문에 미국이 격차를 허용해서 역전된 부분이 생겨나고 있어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합치면은 미국이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거기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지속시키면서 우크라이나를 살려놓는 거에 대해서 바이든한테 정치적 이득이 없어요, 더 이상. 네. 자, 그래서 거기도 출구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미국도. 그런데 마침 아베가 암살을 당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호주, 캐나다 등과 합쳐서 해양 세력의 한 부분으로서 미국의 말을 충실히 따라주든 오히려 앞장서 띄워주든 일본이 한반도에 있어서만큼은 강력한 반대를 했었거든요. 아베가. 그 축이 없어졌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미 종전 협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결 손쉬워진 부분이 있기는 해요. 예. 자, 그리고 서훈권이 있죠. 자, 저는 서훈이 그때 이제 이제 문재인 바이든 통화가 있었죠. 방한 기간에 5월 21일 날 그때 배석한 사람이 서훈입니다. 그리고 최정근 전 외교부 1차관하고 이 건이 있고 한 일주일 있다가 미국을 갔거든요. 미국 간다는 보도만 있었어요. 간다는 보도만. 근데 갔는지 안 갔는지 학교를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미국에. 그렇지만은 그 확인이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 공무원 피격 사건, 또 월북 사건, 그 건을 위해서 이제 좀 이슈가 있잖아요. 거기 관련해서 이제 서훈이 입장문을 발표한 게 있는데 그 기사 내용이에요. 위에 게 제목이 동아일보에서 나온 거.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 서훈이 미국에 있으면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 있은 지가 오래된 거예요. 한 달이 넘었어요, 벌써. 그러니까 있으면서 초청을 받은 곳이 미국의 싱크탱크로 돼 있어요. 우리 정부가 뭐라고 토를 달기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이죠. 간첩이라는 소리를 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죠. 왜? 미국이 원하니까 그걸 도와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북미 간에 협상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기간이 40일 동안 이 사람이 미국을 출국하는 그 시점에 40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 우연의 일치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누구도 많은 어떤 언론도 시도를 하지 않죠. 제가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그런 상황 때문에 북미 종전 협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하고 출구를 마련해야 돼요. 출구 전략을. 자,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식으로 미국이 수습을 하고 있는지 그걸 지켜보면 한반도 상황을 짐작할 수 있고 또 한반도 상황에서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를 보면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어요. 북미 종전 협정은 러시아로 봐서는 이거거든요. 미국도 이거죠. 지금 불어난 돈이 갈 데가 없어서 가치를 잃었잖아요. 그 돈의 가치를 찾아주는 게 뭡니까? 투자치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트럼프가 그런 이야기 했었죠. 애플 사장한테 애플 공장 다 미국으로 데려와 가져와. 애플 사장 절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애플 망한다. 근데 그 공장을 북한으로 가져온다고 해보세요. 그래도 가깝죠. 배 타면 반나절밖에 안 걸려요. 네. 임금 더 싸죠. 기술적으로 더 완성도가 높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입니다. 예. 투자 붐을 일으킬 수가 있으면서 동시에 러시아와 중국을 떼어놓을 수가 있고 중국을 더 고립시킬 수 있어요. 공급망 다변화를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중국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관심 없으면 이상한 것이죠. 그렇지만 미래의 일은 모르죠. 그렇지만 누구도 설명을 안 하길래 이 사람이 왜 미국에 가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이 또 돼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미래의 일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쌍방이 아무리 원한다고 그래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작년에도 될 뻔했잖아요. 그래서 영국 영화의 친서까지 공개됐잖아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영국도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게 영국 대사가 다시 나타났죠. 그리고 40일 동안 미사일을 쏘지 않았죠. 근데 내일 쏠 수 있어요. 내일 당장.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하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여름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출범한 이후 6.25 전쟁이 끝난 그 이후에 가장 뜨거운 여름이 될 수도 있다. 지금 그 뜨거운 여름일 수도 있다 봅니다. 자, 40일간의 북한의 공백, 미사일 공백 중에 영국과 미국의 입김이 한국에서 관찰이 된다. 공급망 다변화, 가장 핵심은 중국에서 북한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면 된다. 북한은 베트남보다 훨씬 좋은 곳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코 밑에 자기 우호 국가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거 이상으로 중국한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태평양으로 향하는 러시아의 길이 한반도를 거쳐서 오게 돼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출구 전략을 지켜보면 한반도 상황을 예측할 수 있고 두 가지가 연계가 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말씀드렸죠.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한다. 엄청나게 버거운 일입니다. 미국은 조금씩 아직 세계 최고의 패권국이지만 수십 년 전하고 10년, 20년 전하고는 다릅니다. 약해져 있지요, 이제. 자, 영국의 기민함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 아베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 영향을 준다. 일본의 입장이 약화됐다, 전반적으로. 바이든한테는 좋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 관계가 틀어지는 부분도 있죠. 지금 바이든과 윤 정부의 조화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게 제니 옐런이 방한한 가장 큰 목적이 뭐냐죠. 협상이냐 아니면 압박이냐. 저는 압박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11월 초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어요. 바이든은 절대 거기서 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강력한 계기가 필요해요. 세계적인 이벤트가 필요하고 미국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경제적인 실리도 아주 커야 돼요. 중국을 완벽하게 견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표로 연결될 수 있어야 돼요.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안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이벤트가 한반도에서 필요할 거예요. 만약 종전선언이 진행이 된다면 이라는 전제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 면에 봤을 때 날씨로 봤을 때는 9월이나 10월 달이 될 가능성이 커요. 9월 말이나 10월 초. 왜냐? 그 전까지는 여론이 모이기가 어려운 더운 여름철이고 휴가철이거든요. 그래서 9월 말, 10월 초 중순까지가 북미 종전 선언이 있게 된다면 그 시기로 예측이 되고 그 준비를 위해서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그래서 영국 대사가 예외적으로 한국 TV에 등장했다. 재무장관이 한국을 찾았다. 저는 압박용이라고 봅니다. 내 말 들어라.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